아무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일본인들만큼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며 자신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이제 일본인들도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 산업이고, 여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차 관련 산업을 이끈다는 것은 4차 산업 시대를 이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애플에게 버림받았다며 일본 네티즌들과 더불어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며칠 만에 아이오닉5라는 역대급 전기차 출시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순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특화 해상운송 솔루션을 구축하며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유통산업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명 PCTC라고 불리는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오로지 전기차 운송을 위한 맞춤 운반선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배터리 셀이 차량 하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송하던 선박 구조에서는 차량 파손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오로지 전기차를 위한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단순히 구조만 변경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최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모든 첨단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차량의 정보를 포함해 배터리 충전 상태와 외관까지 수송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주의 요구 사항에 맞춰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착 시까지 공유하며 운송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최상의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배 안의 온도와 습도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상 운송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해 분기별로 1회 이상씩 대응 훈련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어온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의 수에즈 운하 사건과 겹치면서 더더욱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합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은 일명 K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무조건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시기와 질투를 넘어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 수많은 산업에서 추월을 당하게 만든 아베 정권을 비난하거나 일본의 산업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전기차 해상운송 시스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폭발하는 자동차라는 오명을 씻을 수는 없다. 현대는 그냥 세계 최초의 소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선박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품질은 확인할 수 없어도 어쨌든 한국은 전기차에 이어 운송수단까지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은 뭐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 현대자동차는 애플카와의 협업을 깨트렸지만 아이오닉5라는 역대급 자동차를 선보였다. 그리고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거기다 이제 운반 방법도 자동차에 맞춰 개발했다니 이건 솔직히 인정해줘야 한다.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는 항상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주변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늘 비방하기만 했지 이런 뉴스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발상을 한없이 칭찬해주고 싶고 세계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기사를 보고 한국이 또 발전했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은 아무리 최초 또 최고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다. 세계에 나오면 한국의 기술은 아무도 봐주지 않을 테지. 그러니 너무 자랑스럽게 기사를 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생기고 더 멋진 기술이 생기더라도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더 이상 한국 자동차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일본은 한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일본 정부나 경제 산업성 등의 태만이 문제이지 않을까?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 토요타, 혼다, 닛산, 마츠다, 스바루, 미쓰비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만큼 있다. 지금 당장은 세계에서 꽤 이름이 나 있지만 얼마 후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는다면 우리의 회사들은 한국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아마도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토요타나 혼다 같은 브랜드는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연기관의 기술만 고집하고 있기에 결국은 과거 가전제품 시장의 패권을 한국에게 넘겨줬듯 이제는 자동차 시장마저 한국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뒤처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우리 일본은 조금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것일 뿐이지 대신 더 꼼꼼하고 체계적이게 말이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한국은 이미 일본의 10년, 20년 앞서 있는 수준이고 일본이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한국은 항상 최초를 중요하고 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번에도 역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다. 왜 그렇게 최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일본인들은 최초나 1위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오래 유지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느려 보이는 것일 뿐이야. 한국은 또 하나 새로운 폭탄을 운송하는 선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이렇게도 거창하게 잘도 지어냈구나. 지난번에도 콩고에 펠리세이드 500대 수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어.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오닉 5를 수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박까지 개발했다나? 한국은 대체 왜 폭탄의 실을 배를 만들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콩고 주민들은 괜찮은 거야. 대체 콩고 정부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건가? 한국이 만든 대형 폭탄을 그것도 500개나 수입하다니 말이야. 아마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만들어내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나를 욕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한국이 만들어낸 배터리가 폭발물에 가깝다면 전 세계 기업들 절반 이상이나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했을까? 이렇게 욕만 하다가는 진짜 한국에게 모든 걸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 이상으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해상 운송 수단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